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노총각이에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여자 경험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모태솔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에 꼽을 만큼 연애를 해봤고 그마저도 6개월 넘게 만난 건 딱 한 번. 그것도 20대 초반 철없이 만났던 거라 제대로 된 연애라고 하기엔 좀 못하죠. 그래서일까요? 또래 친구들보다 여자 대하는 게 영 어색하고 서툴렀어요. 특히 소위 여자 다루는 솜씨랄까요? 바밀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운전으로 치면 완전 초보 수준이었죠. 좀 전 손에 꼽을 만큼 연애란 게 반밀 횟수를 말한 거니깐 말 다 한 거죠. 그렇게 어정쩡하게 지내다 보니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이라는 무덤, 아니 행복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갔죠. 이제 제 옆에 남은 찐 총각은 결혼 포기 선언한 창식이 딱 한 명뿐이네요. 그런 저에게 진정한 여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해준 사람이 나타났으니 49살에 저희 동네에 미용실을 차린 희진 아줌마였습니다. 희진 아줌마를 알게 된 건 순전히 엄마 덕분이었죠. 엄마의 오랜 단골 미용실 원장님이셨거든요. 5년 전 저희 동네에 아담한 상가주택을 지어 1층은 미용실, 2층은 살림집으로 이사 오셨는데 워낙 손재주가 좋으셔서 금세 입소문이 났고 엄마도 그때부터 쭉 다니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동네 이발소만 고집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세상을 뜨시는 바람에 작년 가을부터 엄마 소개로 희진 아줌마 미용실에 발을 들였죠. 처음 갔을 때 희진 아줌마는 머리 솜씨는 물론 손님을 편안하고 살갑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프로구나. 장사 수완이 대단하네 싶었죠. 신기하게 여자 손님뿐 아니라 남자 손님도 꽤 많았는데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죠. 나이를 잊은 듯 늘씬한 몸매에 웬만한 연예인 뺨치는 미모, 특히 샴푸할 때 해주는 두피 마사지는 와, 솔직히 처음엔 여기가 안마방인가 미용실인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스포츠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배우셨다고 하더군요. 여러모로 참 대단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 미용실을 거의 매주 드나들게 되었어요. 갈 때마다 희진 아줌마는 영수 씨, 애인 생겼어? 아직이야. 농담인지 진짜 걱정인지 모를 말로 제 연애사를 쿡쿡 찔렀습니다. 그럼 이번엔 파마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요즘 남자들도 비비크림 정도는 발라줘야 한다니까. 그래야 얼굴색도 좋아 보이고 생기 있어 보여. 제가 노총각인 걸 아시고는 외모에 부쩍 신경 쓰라며 끊임없이 조언해 주셨고 저 역시 아줌마 덕분에 조금씩 세련된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점점 자신감이 붙더군요. 그런 아줌마가 제겐 너무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희진 아줌마는 6년 전쯤 남편이 밤낚시를 다녀오다 고속도로에서 끔찍한 추돌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하나뿐인 아들마저 그 사고로 함께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희진 아줌마는 힘든 시간을 보내다 가족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보험금을 보태 지금의 상가주택을 마련했다고 하였네요. 희진 아줌마는 저를 유독 살뜰하게 챙겼어요. 영수 씨, 보면 볼수록 아들 같아 하시면서요. 어쩌면 연애도 못하고 늙어가는 제가 안쓰러워서 그랬을지도 모르죠. 보통 남자 커트는 젊은 직원들이 맡아서 했는데 저는 희진 아줌마가 직접 커트를 해주었어요. 아무리 손님이 많아 바쁠 때도 기다릴 수 있지? 묻곤 하셨죠. 어쩔 땐 1시간 넘게 기다린 적도 있고 오늘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네. 내일 올래? 하시며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저를 그렇게나 신경 써주는데 저 역시 희진 아줌마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죠. 머리를 매만지며 다정하게 오가는 말들, 샴푸할 때 가까이서 느껴지는 숨결, 어느새 저도 모르게 희진 아줌마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품기 시작했던 겁니다. 퇴근길, 문득 내일 있을 친구, 결혼식이 생각났어요. 며칠 동안 야근하느라 머리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곱슬머리라 그런지 며칠만 지나도 제멋대로 뻗치는 게
영보기 싫었어요. 백미러로 머리를 슬쩍 보니 저절로 욕이 튀어나왔죠. 젠장. 망했네. 왁스를 발라도 스프레이를 뿌려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 58분. 희진 헤어샵 문 닫는 시간은 9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미친 듯이 미용실로 달려갔어요. 차를 겨우 주차하고 뛰어가는 내내 혹시 문이라도 닫혀 있을까 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아줌마, 저 머리 좀 어떻게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자 다행히 은은한 조명 아래 희진 아줌마가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어요. 50살 초반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육감적인 몸매. 묘하게 김혜수 씨랑 신세경 씨를 섞어 놓은 듯한 분위기. 그리고 세월마저 비껴간 듯한 동안 미모까지. 평소 알바생 아줌마는 영락없는 동네 아줌마 스타일이라 편안했는데 희진 아줌마는 뭐랄까 좀 다른 의미로 편안해지고 싶은 그런 존재였어요. 어머, 영수 씨. 이런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희진 아줌마 특유의 넉살 좋은 웃음이 어색함을 사르르 녹였어요. 내일 친구 결혼식인데 뭐라 도저히 안 되겠어서요. 염치불고하고 마지막 손님으로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결혼식이라고요? 어서 앉아요.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저를 커트 의자로 안내했어요. 평소에도 희진 아줌마랑은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해서 곧잘 수다를 꼭 피우곤 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묘했어요. 마지막 손님이라는 해방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와 단둘이 있는 게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 때문이었을까? 가위질 소리만이 맴도는 공간에서 우리는 평소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요즘 나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희진 아줌마는 씁쓸하게 웃으며 혼잣말처럼 푸념했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정말. 그녀의 말에 갑자기 마음이 짠해졌어요. 갱년기 우울증인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 왠지 모르게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들었네요. 영수 씨도 아직 여자친구 없으시죠? 오늘따라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 네. 없죠. 괜히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자 경험은 있으세요? 여자 경험? 그 단어에 내가 순간 멈춘 듯 했어요. 그녀가 물어본 여자 경험은 단순한 연애 경험이 아니라 키스나 그 이상의 경험을 묻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예전에 여자친구는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혼자죠. 얼버무리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침묵했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자 경험이야 당연히 있죠. 근데 최근엔 없어요. 그건 희진 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호호호. 나도 한동안 솔로였으니 우리 둘이 처지가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씁쓸한 미소만 지었어요. 어느덧 시간은 9시를 훌쩍 넘었고 드디어 커트가 끝났어요. 이제 머리 감아야죠. 평소처럼 익숙하게 세면대로 향하려는데 희진 아줌마가 저를 붙잡았어요. 아, 잠깐만요. 그냥 여기서 누워서 감으세요. 퇴근 직전 마지막 손님이시잖아요. 제가 오늘은 특별한 샴푸 서비스 해드릴게요. 특별한 샴푸 서비스라니 속으로 기대했지만 짐짓덤덤한 표정으로 샴푸대에 몸을 맡겼어요. 눈을 수건으로 가리자 곧 희진 아줌마의 섬세한 손길이 제 머리카락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샴푸 거품이 부드럽게 두피를 감싸는 순간 갑자기 그녀의 손가락이 제 귓불을 살짝 스치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의도적인 느낌이었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온몸이 찌릿찌릿했어요. 뇌 회로가 순간 쇼트되는 기분이었죠. 저도 모르게 야릇한 신음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영수 씨, 좋아요? 희진 아줌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게 들렸어요.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묘한 울림이었죠. 좋냐고 물으시다니 설마 이건 그릴라이트인가? 그날 두피 마사지는 정말이지 환상적이었어요. 섬세하면서도 힘있는 손길, 샴푸 향과 희진 아줌마의 채취가 뒤섞여 야릇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헹굼이 끝나고 머리를 일으켜 앉았을 때 거울 속 희진 아줌마 얼굴이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녀 역시 저를 단순한 손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남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상기된 그녀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귀여워 보였어요. 머리를 말리는 동안에도 어색하면서도 야릇한 기류가 우리 사이를 맴돌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긴장감에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평범하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하고 나가기엔 너무 아쉬웠죠. 계산은 나중에 하고 일단 뭐라도 만들어야 했어요. 저 혹시 제가 마무리 정리하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엉거주춤 제안하며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고 사용했던 수건을 정리했죠. 그런 저를 보며 휘진 아줌마는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이제 퇴근 준비해야겠네. 휘진 아줌마가 앞치마를 벗는 순간 뇌가 순간 정지했어요. 평소 앞치마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실제 몸매가 드디어 드러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볼륨감이었죠. 앞치마가 벗겨지자 마치 봉인이 해제된 듯 그녀의 육감적인 S라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건 꿈인가? 생시인가? 영수 씨, 잠깐만요. 혹시 옷에 머리카락 좀 떼어주실래요? 희진 아줌마가 등을 돌렸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저를 유혹하기 위한 행동처럼 느껴졌죠.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어요. 옷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작은 것들은 손으로 쓸어내리자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명백한 신호 같았죠. 뇌 속에서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이미 이성은 욕망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버렸죠. 그럼 음료라도 한잔하고 잠시 쉬었다 가세요. 희진 아줌마가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자 그녀는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혹시 손님 더 올지 모르니 문은 잠가야겠네. 덜컥 문이 잠기는 육중한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죠. 여기 있으면 손님인 줄 아니까 안쪽 방에서 잠깐 쉬어요. 희진 아줌마는 손짓으로 세탁실 옆 작은 방을 가리켰어요. 약 5분 뒤 그녀가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냉장고에서 차가운 비타오백을 꺼내더니 제게 건네며 말했죠. 영수 씨, 이거라도 좀 드세요. 더우시죠? 비타오백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웃는데 그녀가 갑자기 침대에 털썩 드러누웠어요. 저기 영수 씨, 혹시 허리 좀 눌러주실래요? 며칠 전부터 허리가 너무 뻐근해서 침대에 누워 저를 올려다보는 희진 아줌마의 눈빛은 묘하게 젖어 있었어요. 이건 100% 그릴라이트였죠. 머릿속에서 엔돌핀이 폭발하는 듯했어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시원하다. 그녀의 입에서 야릇한 신음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영수 씨는 마사지를 영 못하시네. 아프기만 하고 이리 와봐요. 제대로 하는 법 알려줄게요. 희진 아줌마가 몸을 일으켜 앉더니 제 손목을 잡아 끌어 침대에 눕혔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그녀의 손길이 등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부드럽지만 힘있는 손놀림, 척추뼈, 마디마디를 꾹꾹 눌러주는 압력, 뭉쳤던 근육이 스르륵 풀리면서 온몸이 나른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흡흡.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야한 소리 계속 낼 거예요? 희진 아줌마가 웃으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아줌마가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소리가 안 나와요? 너무 시원해요.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뱉어버렸죠.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서로 멋쩍게 웃었어요.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네요. 그날 밤 희진 아줌마의 작은 방에서 우리는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제게 진정한 여자의 세계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열정을 되살려 주었죠.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갈망하는 남자와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계산을 하려고 보니 커트 비용은 12,000원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감사한 마음에 2만 원을 계좌이체했죠. 저 희진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계산할 때 받은 명함 번호를 저장했다고 하니 희진 아줌마는 그건 업무용이고 개인 번호 따로 있어요. 라며 제게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개인 번호를 저장하고
미용실 문을 나설 때까지도 얼떨떨한 기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오늘 너무 좋았어요. 문자를 보내는데 뭔가 묘하게 찝찝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죠. 나 진짜 연인이 생긴 건가? 마흔 넘은 아줌마랑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짜릿함이 느껴졌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했던가?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마치 샴푸 거품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게, 그러나 더섭이 흘러갔어요. 미용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우리는 뜨겁게 사랑을 속삭였죠. 금요일 밤 8시 58분의 짜릿한 만남은 매주 반복되는 은밀한 데이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어떤 날은 미용실 작은 방에서, 또 어떤 날은 근처 공원에서도, 그녀의 차 안에서도 은밀하게 우리는 늦깎이 로맨스의 불꽃을 활활 태워갔어요. 희진 아줌마는 제게 인생의 활력소이자 짜릿한 일탈 그 자체였죠. 뒤늦게 찾아온 노총각의 뜨거운 열정, 아줌마라고는 믿기지 않는 육감적인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남자로 만들어주는 그녀의 묘한 눈빛. 하지만 모든 거품이 그렇듯 우리의 관계도 언젠가는 터질 운명이었나 봐요. 그 징후는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제 얼굴을 보며 영수야, 뭔가 달라졌네. 여자 생겼어? 놀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얼버무렸죠. 핸드폰이 울릴 때면 괜히 움찔거리고 핸드폰을 건네주는 친구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창식이와 술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죠. 야, 영수야, 너 요즘 뭔가 수상해. 여자 생겼지? 평소 같았으면 미친놈, 무슨 여자야. 농담으로 받아쳤을 텐데 이번에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버렸죠. 야, 진짜 있구나. 말해봐. 어디서 만났어? 나이는 어떻게 생겼어? 창식이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저는 입을 열었어요. 동네 미용실. 와, 미용실. 그럼 미용사. 젊어? 예뻐? 사실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우리 엄마 단골 미용실 원장님인데 좀 연상이야. 창식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연상이라면 얼마나? 40대 중반? 뭐, 아줌마랑 사귀는 거야? 그렇게 창식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듯 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근데 영수야, 너 정말 아줌마한테 진심이야?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거야? 창식이의 질문에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조차도 제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단지 그녀가 주는 설렘과 짜릿함에 푹 빠져 있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창식이의 질문을 곱씹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 희진 아줌마에게 진심인가? 우리의 관계는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미용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자주 찾아갔고 금요일 밤 8시 58분의 만남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계속되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무렵 희진 아줌마는 미용실 뒷방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영수 씨, 우리 이런 관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촉촉하게 젖은 눈가를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먼저 말을 이었죠. 사실 요즘 조금 괴로워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영수 씨는 이제 결혼할 나이인데 나 같은 아줌마랑 좀 그렇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얘기에 당황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희진 씨, 저는 진심이에요. 나이 차이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스스로도 제 진심을 깨달았어요. 그녀와의 관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영수 씨 부모님은, 영수 씨가 원하는 평범한 가정은, 아이는? 그녀의 말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부모님께 40 중반의 여자를 데려간다고 창식이를 비롯한 친구들의 반응은 또 어떻고?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휘저었죠. 며칠 후 그녀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영수 씨, 잠시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직감이 온몸을 휩쓸었죠.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용실에 찾아갔지만 그녀는 휴가 중이라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감에 휩싸인 저는 미용실로 향했죠. 미용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희진 아줌마가 손님 머리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얼굴,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영수 씨, 희진 씨,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지금은 손님이 계셔서요. 어색한 인사를 겨우 나누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미용실을 나왔어요. 그날 밤 그녀에게서 드디어 문자가 왔어요. 금요일 저녁 8시 58분에 만나요. 금요일 저녁 8시 58분.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며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희진 아줌마는 카운터에 기대어 말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리에 앉으세요.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영수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씁쓸한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연하고 슬퍼 보였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서로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녀의 촉촉한 눈가에서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희진 씨,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알아요. 저도 영수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영수 씨, 제가 며칠 동안 정말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봤어요. 영수 씨는 앞으로 가정도 꾸려야 하고 예쁜 아이도 낳아 키워야 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영수 씨에게 그런 미래를 선물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에요. 희진 씨와 함께라면. 영수 씨, 제발 현실을 냉정하게 봐요. 저는 이미 남편과 아들을 잃고 혼자 남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어요. 영수 씨 부모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영수 씨 친구들은? 지금은 뜨거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현실적인 말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영수 씨,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지금 헤어지는 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결정이에요. 그녀는 제 볼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애써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영수 씨, 당신 덕분에 잊고 지냈던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뜨겁게 안았어요. 샴푸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향기를 오래도록 기억하려 했었죠. 희진 아줌마와 헤어진 후 저는 한동안 미용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를 다시 보면 다시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거든요. 머리가 엉망진창이 되어도 일부러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 미용실을 찾아가곤 했어요. 그렇게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고 저는 여전히 희진 아줌마를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했던 눈빛, 섬세했던 손길,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샴푸 향기까지. 희진 아줌마와 관련된 모든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오랜만에 동네를 걷다가 저도 모르게 희진 헤어샵 앞에 발길이 멈춰섰어요. 미용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빛바랜 간판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진 듯 횡댕그렁했어요. 임대문에 라는 빨간색 스티커만이 덩그러니 문에 붙어 있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저는 주변 가게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저기 혹시 희진 헤어샵은 어디로 이사 갔나요? 아, 희진 헤어샵 말씀이세요? 몇 달 전에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셨다고 들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희진 아줌마가 정말로 이 동네를 떠났다니 연락처도 없이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없이 영영 떠나버린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괜히 예전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들을 멍하니 하염없이 뒤적였어요. 그녀와 주고받은 마지막 메시지는 텅 빈 화면 속에서 고마웠어요. 영수 씨, 행복하세요. 라는 짧은 문장만이 애처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어떤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고 그녀에게서 답장을 받지도 못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번호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제 귀에 들려오는 것은 싸늘한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음뿐이었어요. 정말로 그녀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었죠. 그로부터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더없이 흘렀어요. 어느덧 저는 37살이 되었고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 조심스럽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35살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마음씨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도 그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주변에서도 저희 둘이 참 잘 어울린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예물을 보러 백화점에 갔을 때였어요. 1층 향수 코너를 무심하게 지나치는데 문득 잊고 지냈던 익숙한 향기가 스치듯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샴푸 향기. 그 순간 잊고 있었던 오래된 기억들이 낯이 댐이 무너진 것처럼 순식간에 밀려왔어요. 자기야, 잠깐만. 저는 약혼녀에게 양해를 구하고 홀린 듯 향수 코너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점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기 혹시 이 향수 이름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손님께서 찾으시는 향수는 미드나잇 멜로디라는 향수인데요. 은은한 사과 향과 장미, 그리고 포근한 머스크 향이 조화롭게 섞인 향이에요. 점원이 건네준 향수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깊게 향기를 맡아보았어요. 희진 아줌마가 늘 사용하던 바로 그 샴푸 향기였어요.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저 이걸로 하나 포장해 주세요.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약혼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향수야? 아, 그냥 향이 좋아서 나중에 당신 주려고. 그날 밤 저는 홀로 조용히 베란다에 앉아 그 향수를 손목에 뿌려보았어요. 잔잔한 바람에 실려 공기 중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향기를 가만히 맡으며 희진 아줌마와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부디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그리고 아주 가끔이라도 저를 한 번쯤은 떠올려 주기를. 결혼식을 딱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저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총각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저의 결혼을 축하해주는 기분 좋은 자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영수야, 드디어 너도 장가가는구나.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랜 친구 창식이가 술잔을 기울이며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창식이는 제가 희진 아줌마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털어놓았던 유일한 친구였죠. 고맙다, 창식아. 근데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아직도 가끔 그 아줌마 생각나고 그러냐? 창식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말없이 소주잔을 들어 단숨에 입안으로 털어넣었어요. 가끔, 아주 가끔씩 그 샴푸 향기를 맡을 때마다 창식이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영수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지금 옆에 있는 좋은 사람 꽉 잡고 행복하게 살아. 희진 아줌마와의 아름다웠던 추억은 이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창식이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술잔을 채웠어요. 그래, 창식이 말이 맞아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제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희진 아줌마와의 애틋했던 추억은 이제 그저 아름다운 한 페이지로 가슴속 깊이 간직해야겠죠. 드디어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잔뜩 긴장된 마음으로 예식장 신부 대기실에서 아름다운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지어 축하객들로 가득 찬 예식장 안을 잔잔한 웨딩 음악이 감미롭게 채우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아름다운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문득 제 등 뒤쪽 하객석에서 잊을 수 없는 익숙한 향기가 희미하게 풍겨오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순간 쿵하고 멎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수많은 하객들 틈에 섞여 그 향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도저히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내가 착각한 걸까? 환청인가? 아니면 환각인가?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죠. 바로 그 순간 웅장하고 경건한 웨딩 마치가 예식장 안을 가득 채우며 울려 퍼지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름다운 신부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버진 로드를 따라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를 묵묵히 바라보며 애써 복잡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내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거야.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문득문득 삶의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샴푸 향기를 다시 맡게 된다면 그때는 희진 아줌마와의 잊을 수 없는 애틋했던 사랑을 아주 잠시만, 아주 잠깐만 추억해도 괜찮겠죠. 화려하고 감동적인 결혼식이 끝나고 꿈만 같았던 신혼여행을 행복하게 다녀온 후 저희 부부는 마침내 아늑한 새 아파트에서 설레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늘 저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따뜻하게 챙겨주었으며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죠. 저 역시 그녀를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뜨겁게 사랑했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결혼 1주년 기념일이 되던 특별한 날, 아내가 제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해주었어요. 자기야, 우리 드디어 아기가 찾아왔대.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네요. 아빠가 된다니 평생을 간절히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이 드디어 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어요. 정말이야? 와, 믿기지 않아. 정말 고마워. 자기야. 저는 아내의 볼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뱃속 아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며 왈칵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훔쳤어요. 아, 이것이 바로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행복이구나. 만약 제가 희진 아줌마와 맺어졌더라면 과연 이런 벅찬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아마 결코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그녀의 말이 옳았어요. 시간이 흐르면 결국 모든 사람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 후 2년 뒤 어느덧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아내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집 앞 동네 놀이터에 잠시 놀러 나갔어요. 아이는 신이 나서 모래 놀이터에서 장난감, 삽과 바구니를 가지고 신나게 뛰어놀고 저는 그런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바로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낯선 여자분에게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익숙한 향기가 가람을 타고 은은하게 풍겨오는 것을 감지했어요. 온몸에 피가 순간 차갑게 식는 듯 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 벤치를 조심스럽게 훔쳐보았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곳에는 정말로 희진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지만 희진 아줌마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마치 시간만 멈춰버린 듯 그녀의 곁에는 세월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죠. 놀랍게도 그녀 또한 저를 먼저 발견하고 예상치 못했다는 듯 동그랗게 뜬 커다란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수 씨? 희진 씨?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른 후 희진 아줌마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희진 씨는요? 그때 갑자기 미용실도 문 닫고 사라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안해요. 내가 그냥 모든 게 너무 힘들어서 잠시 도망치듯 떠나버렸어요. 저와 희진 아줌마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혼하셨네요. 예쁜 아기도 있으시고요. 네, 저기 모래놀이하고 있는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행복하냐는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희진 씨 덕분에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네요. 제 대답을 들은 희진 아줌마의 눈가에 잔잔하고 따뜻한 미소가 스르르 건져나갔어요. 희진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지내고 있어요. 문득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에 끼워진 은색 반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결혼하신 건가요? 제 질문에 희진 아줌마는 쑥스러운 듯 은색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혼자예요. 바로 그때 모래놀이를 하던 아이가 장난감 삽을 든 채 뚜루루 달려와 제 다리를 와락 붙잡고 칭얼거렸어요. 아빠, 나 배고파. 집에 가서 맘마 줘. 저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희진 아줌마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저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 헤어지기 직전 희진 아줌마는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영수 씨,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저는 언제나 영수 씨가 부디 행복하기만을 바랐으니까요. 고마워요. 희진 씨. 희진 씨도 부디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희진 아줌마와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깨끗하게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하고 후련했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아이를 건네주고 저는 홀로 조용히 베란다에 나가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더 이상 그 샴푸 향기는 저를 괴롭히거나 슬프게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제는 그저 아름다운 한 편의 추억으로 잠시 스쳐 지나갔던 소중한 인연으로 제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지난날의 아련한 슬픔과 아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꿈속에서 희진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따뜻하게 배웅해주는 모습이 아련하게 스쳐 지나갔네요. 그리고 희진 아줌마의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오랫동안 제 곁을 맴돌던 은은하고 포근했던 샴푸 향기 또한 서서히 아주 천천히 제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갔답니다.